오늘은 미니스 리프로의 완벽한 비행을 위한 설정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니스 리프로의 화면 설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드린 위 추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행을 위한 설정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메뉴 점땡땡땡이를 누릅니다. 5가지의 메뉴가 뜨는데 하나하나 알아보죠. 먼저 비행 보조에 장애물 회피 동작 3가지가 있습니다. 우회를 선택하면 드론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피해서 비행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 정지를 선택하면 드론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하죠. 끄기를 선택하면 드론은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면 그대로 충돌하게 되죠. 측면 비행 비활성화를 활성화시키면 드론은 전진만 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앞으로만 쭉 전진하고 싶은데 스틱을 잘못 다루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스틱을 좌우로 움직여도 드론은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곧장 정직하게 비행하고 싶으신 분은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드론을 어느 정도 날리실 줄 아신다면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레이더 지도 표시를 활성화시키면 드론 레이더에 장애물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장애물을 만나면 센서 작동으로 경고음이 울리기도 하지만 레이더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시각적으로 더 보기 좋죠. 다음은 최고 고도 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의 비행 고도는 150m 미만이기 때문에 149m로 설정하면 됩니다. 150m로 설정하면 경찰이 잡아갈까요? 그건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500m로 설정해도 비행은 150m 미만으로 하면 됩니다. 최대 거리는 적당히 맞추시면 되고요. 자동 RTH 고도는 이륙 지점으로 돌아올 때 고도를 설정하는 것인데 주변에 건물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장애물보다 높이 설정하시면 되겠죠? 물론 미니3 프로는 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기관시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오는데 안전을 위해서 넉넉하게 고도를 설정하세요.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 20m나 30m로 낮게 설정해도 문제가 안 되죠. 홈포인트 업데이트는 이륙 후 착륙 지점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착륙 지점 변경 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변에 건물이나 물이 있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전 비행을 위해 구입 초기에는 꼭 콤파스와 IMU 캘리브레이션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여길 누르면 하는 방법이 화면에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요즘 캘리브레이션은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는 IMU 캘리브레이션을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화면에 나타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자주 하실 필요 없어요. 기체 이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뜨면 하세요. 여기를 누르면 배터리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압과 배터리 온도를 알 수 있죠. 미니3 프로는 2개의 셀로 배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셀이 전압 차이가 심하면 배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배터리는 겨울과 여름철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사이클 수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배터리 수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충전 횟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배터리 사이클이란 설계된 배터리 용량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전주기로 설계 배터리 용량을 100% 소모한 횟수를 말하죠. 예를 들면 배터리를 100% 충전하고 0%가 될 때까지 전부 사용하였다면 사이클 1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터리를 100% 완충하고 50%만 사용하고 다시 충전한다면 사이클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50%만 사용했기 때문에 0.5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가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수시로 배터리 사이클을 확인해보세요. 미니2 기준으로 이 숫자가 200에 가까워지면
그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것이니까요. 제 배터리는 사이클 수가 18이니까 앞으로 200이 되려면 한참 멀었네요. 그냥 쉽게 수명이 200년인데 18년 살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GEO 구역 잠금 해제가 있는데 이것은 비행금지 구역을 해제하는 기능으로 필요시 DJI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 추천 영상을 참고하세요. 내 드론 찾기는 드론이 추락했을 때 이것을 누르면 드론에서 불빛이 깜빡거리고 신호음을 이렇게 내줍니다. 특히 숲이나 나무에 추락한 경우는 불빛이나 소리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죠. 안전 고급 설정을 누르면 신호가 끊겼을 경우 드론이 기환할 것인지 그 자리에서 하강할 것인지 호버링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신호가 끊겼을 경우는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설정을 하죠. 프로펠러 정지는 비상시 드론을 추락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인데 드론이 오작동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날아갈 경우 빨리 추락을 시켜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즉, 비상시 강제 추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메뉴에서 제어로 넘어가면 단위는 미터나 킬로미터로 설정하시면 되고 피사체 스캔을 활성화시키면 피사체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포커스 트랙을 실행시킬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짐벌 모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팔로우 모드는 가장 많이 사용한 모드로 짐벌이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죠. 기체가 좌우 상하로 움직여도 짐벌이 수평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항상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FPV 모드는 기체가 움직이는 대로 짐벌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화면을 즐길 수 있죠. 고급 짐벌 설정은 짐벌이 상하로 움직이는 피치값과 드론의 좌우 움직임을 U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정값이죠. 특히 시내 모드에서 피치값과 U값을 느리게 설정하면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 짐벌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별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벌써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셨어요? 했다고요? 이뻐해줄 거야. 사진이나 동영상이 삐딱하게 촬영되는 경우는 짐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평한 곳에 놓고 자동을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조종기의 스틱 모드는 요즘에는 모드2가 대세이니 그대로 모드2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버튼 맞춤 설정을 누르면 조종기 뒷면에 있는 버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버튼으로 설정하면 한 번에 원하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쉬운 버튼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어와 카메라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짐벌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쉬운 버튼을 누르니까 짐벌이 수직으로 기울어지고 한 번 더 누르니까 수평으로 복귀합니다. 정말 편하죠? 시트 버튼도 제어와 카메라 메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고릅니다. 카메라 세로와 가로 모드 전환으로 선택해보죠. 시트 버튼을 누르자 카메라가 세로 모드로 변합니다. 이번엔 다시 한번 누르자 가로 모드로 변환됩니다. 이와 같이 조종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이렇게 버튼으로 저장해 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이얼도 여러 가지 기능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버튼 맞춤 설정하는 방법과 버튼 사용 방법은 추후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인데요. 구입 초기에 한번 실행하시고 조종기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스틱 움직임과 드론 움직임이 다른 경우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세요. 실행 전에는 반드시 기체 전원을 꺼야겠죠? 영상처럼 실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화면 아래에 표시되는 안내 메시지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양쪽 다이얼을 돌리면서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다음, 고급을 선택하면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고급 설정이랍니다. 기체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것인데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민한 설정이랍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카메라 메뉴로 넘어가면 동영상 관련 설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상으로 상세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하세요. 일반 촬영을 위해서는 MP4를 선택하시고 색상도 고통으로 설정하세요. 코딩 형식도 요즘은 H265가 대세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H264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자막 기능은 동영상의 카메라 정보와 비행 정보 등을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동영상에 자막이 표시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활성화시키면 동영상에 이렇게 자막이 표시됩니다. 자막 표시가 영상 보는데 불편하시다면 비활성화시키면 되겠죠? 깜빡임은 주로 실내 촬영 시 조명 주파수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검은 줄 같은 것이 생기는 현상인데요. 드론은 거의 주간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니까 깜빡임 방지는 끄거나 자동으로 설정해 두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피사체의 노출 정도를 그래프로 표시해 주는 건데요. 노출 정도는 이러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면 가장 적당하죠. 히스토그램을 화면에서 없애고 싶으면 비활성화시키면 됩니다. 피크레벨은 수동 모드에서 피사체의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선택하는 것에 따라 선을 두껍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 과다 경고는 노출이 심하면 얼룩무늬로 표시해주는 것이지요. 격자선은 조종기 화면의 구도를 쉽게 하기 위해 선으로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화이트 밸런스는 영상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수동 촬영에 자신이 없으시면 무조건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수동으로 잘못 촬영하면 드론으로 다시 촬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비행 중에 수동으로 색상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저장 장치는 드론 내에 숨겨진 저장 장치가 있다는 것 아시죠? 그리고 드론 궁디 쪽에 외장 SD카드를 삽입하시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많으신 분은 외장 SD카드는 꼭 삽입해 놓으세요. 녹화 중 캐시를 활성화시키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SD카드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앱에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혹시라도 촬영 중 드론을 분실하게 되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앱에는 촬영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네 번째 전송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파수는 듀얼밴드로 설정하시고요. 채널 모드는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보 메뉴는 드론 설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각종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미니3 프로 설정하는 방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영상만 보지 마시고 구독 안 하신 분은 오늘 꼭 구독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